안녕하세요. 교육기획센터 이지현, 데이터 컨설팅 센터 김일혜, 교육기획센터 이동규 위원입니다. KPC 런 6호의 주제는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입니다. 다양한 생각을 지닌 팀원들과 함께 일해 시너지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3명의 MZ세대 패널이 정가병 고문님을 만나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규현님 대학교 다니실 때 고문님이 총장님으로 계셨었죠? 네, 제가 11학번이었는데 당시에 총장님으로 계셨어갖고 저희 경제학과 교수님이시도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그 수업 못 들어본 게 지금도 조금 한이 되고 있어서 고문님 그 유튜버 지금 계속 하시는 거 잘 보고 있고요. 당시 제가 재학을 했었을 때 그 저희 송도 기숙사를 주셨는데 다양한 전공생이 교류할 수 있는 기숙사를 컨셉으로 만들어주신 것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님 기숙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엔 사회가 워낙 다양화되고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과 배경과 문화적인 차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같이 살죠. 특히 이제 대학이라는 것은 우리 일생에서 가장 지적으로 왕성한 그런 사람들이 한 집단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송도 캠퍼스에 한국에서 최초로 RC, 레지던셜 칼리지 교육을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물면서 24시간 같이 식사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방에서 자고, 또 외국의 보고서를 보면은 그 학생들을 3사람을 넣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청년기에 2사람을 놓으면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달라서 서로 다투거나 갈등이 있으면은 잘못하면은 그 졸업할 때까지 가니까 그래서 3인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또 배치도 하면서 전공이 같은 과 학생들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제 서베이를 해서 문화적인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인재, 그런 트레이닝을 학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게 그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친구들의 포용성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요즘 화두되는 용어 중에 DEI라고 해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대한 용어가 좀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이 용어가 요즘 화두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이제 문화적인 개방성, 또 이제 글로벌화되고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한 사회에 사는데,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각자 이유나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갈등이에요. 계층 간의 갈등도 있고 사회적인 갈등도 많잖아요. 뭐 보수, 진보. 근데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려면은 이런 갈등을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하고 또 화해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선택해서 나가는 그런 우리 사회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갈등의 원인을 찾아보면 뭐냐? 다양성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거죠. 최근에 그 변호사 얘기가 드라마에서 히트를 친 적이 있었죠. 네. 그 드라마 대부분 다 보셨겠지만은 우리와는 다른 측면에서 천재적인 기억력을 갖고 천재적인 발상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 받아들인다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다양성이 요즘 중시되느냐? 그 원인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너무 갈등이 많은 사회로 가고 있다. 또 이 갈등의 비용이 엄청나게 많다. 다양성을 포용하는 단계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처음부터 바로 가장 높은 단계로 시작하긴 조금 많이 어렵겠죠? 지연이 의원님? 네, 다양성에는 총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성별, 인종, 연령 등과 같은 인구 통계적 다양성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생각 및 접근의 다름을 의미하는 인지적 다양성. 세 번째 신경 다양성은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폐 스펙트럼 같은 신경의 다름을 의미하는 다양성입니다. 총장님, 총 이 3단계 다양성 중에서 KPC가 집중해야 할 다양성이 있을까요? KPC만 딱 국한해서 얘기하자면은 토론이 여러 갈래로 이루어지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다양성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조직에서 팀제를 많이 활용해요. 팀제가 생긴 배경은 혼자서 독단적으로
이 상하 위계 질서 내에서 결정하던 체제를 그 구성원들의 집단 지성을 활용하자. 팀을 만들면 각 팀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똑같은 레벨에서 각 팀원들의 생각을 듣고 포용하는 가운데 창의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오자. 그게 이제 팀제의 발상입니다. 문화적인 다양성을 극복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평생 자라온 나라, 그 민족, 그 가족, 그 문화 속에서 딱 틀에 박힌 게 있는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저 사람과 나는 문화적인 특성이 다른데, 다양성이 있는데 그 수준으로 따라갈 수 없는 거죠. 또 아까 얘기한 신경적인 다양성, 뭐 태어날 때부터 예를 들자면은 그 자폐현상이나 또는 다른 특성을 갖고 태어난 게 있어요. 그 다양성의 높은 차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훨씬 더 바람직한 게 있고 나보다 훨씬 더 창의적인 게 있다. 그거를 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처음부터 배제하면은 우영한 아이디어를 사회에 실천할 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핵심은 역시 이제 팀제 같은 어떤 기관에서의 조직이 각 팀원의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아주 창의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자. 그게 핵심입니다. 그 고모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경험과 지혜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배울 점이 많이 느껴졌어요. 고모님 경험 중에 인지적 다양성을 가진 팀이 어떤 일을 했더니 성공을 했던 사례가 있으셨을까요? 학교에 그런 사례들 많죠. 학생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많고 사회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학교에 그대로 또 투영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학교 교수님들이 워낙 다양한 분야에 있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타협하거나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떤 집단 지성의 합리성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저는 항상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자연과학적에서 볼 때 어떤 과학성이 있는 거죠. 뭐 2 플러스 2는 4잖아요. 4.0도 1도 아니고 4.2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거는 과학적인 근거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면서 과정을 만들어내갈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지성이라는 것은 합리성이죠. 보통 사회과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A와 B가 있을 때 어느 게 합리적이냐 하는 거는 쉽게 우리가 설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과학성과 합리성을 근거로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고 그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이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는 괜찮았구나 그런 부작용이 적은 거죠. 제가 대학에서 총장을 하고 있을 때 했던 사업들은 모두 다 그런 갈등이 많았어요. 송도 1학년 보내는 것,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우리 학교에 들어가면은 약 한 1km 정도 되는 그 정문 입구에서부터 저기까지 지하시설이 모두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해줘야 그걸 끌고 나갈 수 있잖아요. 좋은 결과를 끌어내는 과정은 상당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과학성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세대 간 갈등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갈등 조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갈등과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제일 첩경은 다양성을 존중해 준다. 그렇지만은 모든 다양성을 다 너는 너고 너는 나고 이렇게 하면은 한 가정으로 이렇게 엮어질 수 없고 한 사회로 엮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가치의 규범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사회니까 일종의 휴머니즘이죠.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뭐 70대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가치, 20대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가치.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토론할 수 있죠.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렇죠. 어떤 게 중요한 가치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중요한 가치냐를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역시 이제 휴머니즘으로 돌아가야죠. 문명사회의 발전은 대개 각 개인, 인간을 존중하는 쪽으로 계속 가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니까. 맞습니다. 저도 교육을 담당하면서 가장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기존 세대한테는 이제 지금 세대를 이해하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새로운 세대한테는 사실은 기존 세대를 이해하라는 얘기는 사실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말씀 듣다 보다 공감을 하는 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휴머니즘이라는 가치를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 조금 같이 공존해 나가면서 이어가야 되는데 어떤 한 세대한테만 특정 세대를 이제 이해하고 너가 변해야 되라고 하는 건 사실 저도 조금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죠.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려면 이제 포용적인 리더십이 아마 좀 또 더 중요해질 텐데 그럼 총장님께 생각하시는 포용적 리더십은 혹시 어떤 걸지 여쭤도 괜찮을까요? 그 리더십 매우 중요하죠. 리더는 다양성 자체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능력, 컨버전스의 능력,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팀원 하나하나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아요. 내 생각도 뭔가 기여할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모티베이션이 생겨요. 네.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수렴을 해서 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그러면. 좀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같은 리더가 아니라 이제 의견주의라는 퍼실리테이터형 그럼요. 리더가 굉장히 또 이런 다양성 시대에 중요해지겠네요. 예전의 리더십에서는 카리스마, 네. 군대 문화 같은 이런 리더십, 이런 거를 추구하는 리더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옛날 그 전통적인 리더의 모습에 익숙하고 그 리더의 모습을 많이 본 리더는 또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데 그 리더가 조금 더 디지털 시대에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협업하기 좋으려면 어떤 부분으로 또 개선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평생 선생님이라 네. 그럴 경우에 평생 학습. 리더뿐만이 아니라 팀원도 모두 다 독서를 해야 돼요. 요즘은 독서도 너무나 쉬워요. 뭐 유튜브 찍어보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유튜버시잖아요. 한후에 출연하셨던 위원님도 책 읽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학습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포용적 리더십이나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빠르게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부가 다양성을 포용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 4층에 라운지도 바로 그거죠. 네.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장소도 많이 만들고 제 사무실에 이쪽에서 오고 갈 때마다 여기 이용하는 거 보면 아 이거 우리 앞서가는구나. 일부 선진화된 기업들은 자기 책상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뭐 한국의 마이크로소프트도 네. 일단 출근하면은 입구에 각자 자신의 락커가 있어요. 거기다 딱 놓고 자기가 가고 싶은 아무 데나 가서 책상에다가 USB만 꽂으면은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 있다는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거기 가본 적이 있었는데 가보니까는 창가부터 딱 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같은 사람들하고 항상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소통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핵심이다. 서로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다양한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점심시간에 라운지 많이 이용하는데 라운지 이용할 때 다양한 부서에 계신 위원님들이랑 그렇죠. 소통할 수 그렇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최근에 피어데이라고 그 목요일 4시에 문화체험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겼는데 그때도 다양한 부서에 계신 위원님들이랑 얘기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동기 위원님도 참여하셨었죠? 네, 저도 제가 하나 그 발제해서 같이 영화 보러 간 경험도 있었는데 타 부서분들이 이렇게 호응해 주실 줄 몰랐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새로운 얘기도 듣고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피어데이가 9월까지라고는 들었는데 조금 더 연장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원을 80년대 초반에 공부를 했는데 근데 그 대학원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오후 3시가 되면은 일주일에 2번씩 네. 이런 라운지가 있는데 거기서 교수들하고 대학원생들이 1시간 정도 자유롭게 와요. 도나스 갖다 놓고. 그래서 뭐 자기 아이디어도 얘기하고 뭐 그 기억이 나요. 또
또 저희가 최근에 KPC 지식인이라고 새롭게 생겼는데 다양한 부서의 위원님들이 서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시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포용해 나가는 KPC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